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내가 벌써 한 세기를 넘게 살았군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깁니다. 그 긴 세월을 건너오며 내가 배운 것은 지식이나 학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대자연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작고도 엄중한 이치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저 노인의 기후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0년을 넘게 살아온 이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에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간절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두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면서도 그저 시원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구 배치가 그렇다는 이유로 창문 아래에 머리를 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세라는 고개를 넘었다면 절대로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마지막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을 지을 때나 잠자리를 정할 때 기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창문은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차가운 기운과 음기가 가장 가차없이 들이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는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백회혈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소중한 머리를 밤새도록 창가에서 스며나오는 음기에 노출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야 그 기운이 넘쳐나니 찬바람 좀 맞았다고 해서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 안의 등불이 점차 작아지는 시기입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작은 바람 하나에도 불꽃이 흔들리고 꺼질 듯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입니다. 만물이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잠기는 시간이지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그 보이지 않는 냉기는 단순히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기를 갉아먹는 죽은 기운, 즉 음기입니다. 잠결에 무심코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자다 보면 그 차가운 기운이 머리에 혈들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리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밤새 창문을 통해 들어온 어둠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흐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더 채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덜 뺏기느냐의 싸움이더군요. 우리가 공들여 쌓은 건강과 평온함은 대단한 사고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가 머리를 누이는 그 짧은 순간의 부주의, 창문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그 가느다란 찬 기운에 의해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아서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문 아래 머리를 두는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든 사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휴식을 취하며 기운을 보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통로를 열어두어 소중한 기운을 밖으로 쏟아내고 있으니 어찌 아침이 개운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또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며 얻은 통계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침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머리맡에 찬바람이 일렁이는 창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위치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켜줄 가장 쉽고도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몸을 해치는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 속에서 노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젊은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며 사람의 생로병사를 지켜본 이 노인의 눈에는 그 흐름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입니다. 옛 선조들께서 머리는 자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두한종렬의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것은 적절한 온도 조절을 뜻하는 것이지 창가에서 들이치는 날카로운 음기를 직접 맞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창문이라는 존재는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낮에는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어 햇살을 받아들이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밤이 되면 성질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밤의 창문은 산자의 공간과 죽은 자의 공간을 가르는 아주 얇은 경계선이 됩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우리 몸의 양기가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음기가 점차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외부의 강한 음기가 머리맡을 통해 바로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뇌혈관과 신경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강건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자꾸만 헛것이 보이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환이라며 별다른 처방을 내려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침실을 찾아가 보았더니 침대 머리가 커다란 베란다 창문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밤새도록 그 큰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차가운 기운이 그분의 맑은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침대 위치를 벽 쪽으로 옮기고 나서야 그분은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의 오랜 지혜 속에서 기는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몸입니다. 특히나 노년의 신체는 기의 순환이 더디고 방어막이 얇아져 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기운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풍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풍이 머리로 직접 들어오면 뇌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심장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갑작스러운 마비를 겪는 것도 밤새 머리 주위를 맴돌던 나쁜 기운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는 영적인 에너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 때 영혼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창문은 외부의 온갖 잡다한 에너지들이 드나드는 길목인데 그 길목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내어주는 것은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둑을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쁜 꿈에 시달리거나 밤새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 드는 것. 역시 창문 밖에 어지러운 기운들이 잠든 이의 의식 속에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스스로를 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나무도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수분을 뿌리로 모아 추위를 견디듯 우리도 인생의 겨울인 70대 이후에는 밖으로 흩어지는 기운을 안으로 모아야 합니다.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는 행위는 그 소중한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가장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아늑하고 단단한 벽이 여러분의 머리를 감싸 안아주게 하십시오. 벽은 기운을 모아주고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 풍파를 머리로 맞서며 살아왔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이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해야 할 때입니다. 창문 너머의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밤만큼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과 단단한 벽 안에서 안식을 취하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건강하게 누리는 이 노인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밤은 휴식을 위한 시간이지 외부의 기운과 싸우기 위한 시간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 인간의 삶이란 결국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허해지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벽에 작은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70세라는 나이는 신체적인 변화를 넘어 영적인 보호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겪는 고독과 소외감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생명 에너지가 외부의 차가운 기운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습관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고독을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밤새 창밖에 허허로운 기운을 머리로 직접 받아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쓸쓸함과 허무함이 스며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서운함이 물밀듯 밀려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밤사이 머리를 통해 침투한 음기가 여러분의 정신적 저항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쇠하면 마음도 덩달아 좁아지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법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도 힘도 하나둘씩 사라져갑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상처와 배신감은 노년의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잠자리마저 편안하지 못하고 외부의 나쁜 기운에 노출되면 그 상처는 치유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잠은 죽음과 닮아 있어서 우리가 잠든 사이 영혼은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창문에서 들어오는 불안정한 에너지가 그 치유의 과정을 방해하니 몸은 자도 피곤하고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만난 한 노교수는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은퇴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죠. 그분의 방을 가보니 머리맡에 낡은 창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찬바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교수님의 영혼이 떨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공허한 기운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머리 방향을 바꾸고 방 안의 기운을 갈무리한 지 몇 달 만에 그분은 다시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의 시선이나 창밖의 차가운 풍경에서 찾지 않고 따뜻한 벽 안의 안식에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빈곤과 질병 그리고 무시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기운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창가에 머리를 두어 기운을 소모하는 대신 단단한 벽 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여 기운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철 소중한 씨앗을
따뜻한 곳에 갈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전생애가 담긴 귀한 보관함입니다. 그곳이 밤새도록 정처 없이 떠도는 음기에 유린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 고통은 기운이 허할 때 찾아옵니다. 기운이 꽉 차 있으면 누가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길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창문 아래에서 기운을 다 뺏기고 일어난 아침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대못이 박힌 듯 아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잠자리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밤새 밖에서 들이치는 음기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격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인품을 마지막까지 빛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남은 세월을 평안하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앞서 잠자리의 머리 방향에 대해 강조한 것은 그것이 우리 생명력의 근간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진정한 안식은 침실의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물건들과 우리가 내뱉는 말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적인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침실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창문 근처나 머리맡에 너무 많은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특히 오래된 약봉지나 고장난 시계,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원망 섞인 편지나 사진 같은 것들은 노년의 기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물건에도 저마다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다한 물건들이 창가에서 들어오는 음기와 만나면 그것은 잠든 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독소로 변합니다. 방을 비우는 것은 곧 마음을 비우는 것이요. 나쁜 기운이 머물 자리를 없애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고 죽겠다. 사는 게 힘들다.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식의 한탄을 창밖을 향해 뱉지 마십시오. 말은 기운을 실어 나르는 수레와 같습니다. 밤에 창가에서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그대로 음기에 실려 다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되돌아옵니다. 대신 비록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 이만하면 감사하다는 따뜻한 자기 위로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십시오. 그 온기 어린 말 한마디가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휘장이 될 것입니다. 70세가 넘어서면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나 타인에게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 때 그 억울함에 매몰되어 밤잠을 설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머리를 창가에 둔 채 잠을 자면 그 상처는 밤새도록 음기를 먹고 자라나 결국 병이 됩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은 그저 창밖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람이 창문에 부딪혀 지나가듯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벽에 부딪혀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내가 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잠들기 전 머리맡에 따뜻한 기운을 담은 작은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 아끼던 성경책이나 불경 혹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좋은 글귀가 담긴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정체 모를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벽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양손을 가볍게 포개어 아랫배에 올리고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마치 대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밤사이 대지의 기운을 빨아올리듯 벽이 주는 안정감을 온전히 느끼며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성취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고요한 통합의 시간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흩어졌던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연습을 하십시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머리를 단단한 벽에 의지하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 노년의 품격과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지막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죽음과 닮은 잠을 자고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그 기적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이지요. 그렇게 내가 그토록 창문 아래 머리를 두지 말라고 거듭 강조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더 맑고 고귀한 존재로 깨어나길 바라는 이 노인의 진심 어린 축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종종 허무함이라는 커다란 파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일군 업적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나의 건강한 신체도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흩어져도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생명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머리를 뉘는 방향을 바로잡고 내 몸에 들이치는 차가운 기운을 차단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창문 밖은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찬바람도 불고 소음도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온갖 기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머리가 맞닿은 단단한 벽은 변치 않는 안정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7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밖을 향해 열어두었던 마음의 창을 적절히 닫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성소를 짓는 일입니다. 밤새 창밖의 음기로부터 보호받은 정신은 아침 햇살과 함께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그 맑은 정신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내가 100세를 살면서 깨달은 진리는 삶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귀는 어두워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밤사이 잘 갈무리 된 기운을 통해 더욱 깊고 그윽해질 수 있습니다. 창가에서 들이치는 냉기에 생기를 뺏기지 않은 노인은 그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기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 건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를 정돈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이제 이 안전한 벽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 머리맡에 창문을 단단히 닫고 두터운 커튼으로 외부의 삿된 기운을 막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를 따뜻하고 평온한 안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꿈을 평온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에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마음의 불안을 걷어내 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이 듦을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대지의 기운과 더 가까워지고 우주의 이치에 더 깊이 동화되는 과정입니다.
창문이라는 위험한 경계선에서 물러나 안락한 보금자리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노인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걷고 있기에 나는 여러분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볍고 평안하게 이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고 깊은 숨을 내쉬십시오. 여러분의 방 안을 채우고 있는 따뜻한 공기를 느끼며 창밖의 어둠이 아닌 내면의 빛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으며 여전히 존엄하고 앞으로의 시간 또한 충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아주 맑은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